안녕하세요. 이번 영상 내용은 나라 안에서 전개된 민족운동 다섯 번째로 민족 유일당 운동과 신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합니다.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기억할 내용은 민족 유일당 운동이 왜 일어나게 됐는지 그거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런 민족 유일당 운동의 결과로 결성된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단체인 신간회, 이 신간회의 성격과 그 활동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주제 열기로 우리 한 가지 1925년에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두 가지 조류가 있다. 하나는 민족주의 운동의 조류요. 하나는 사회주의 운동의 조류다. 이 두 가지 조류가 해방의 근본적 정신에 있어서는 다를 것이 없는데 운동의 방법과 이론적 해석에 이르러서는 털끝의 차이로 천리의 차이가 생겨 도리어 민족운동의 전선을 혼란스럽게 하였다. 결국은 일제로 하여금 어부지리를 취하게 하여 골육의 다툼을 일으키는 것은 어찌 우리 민족의 장래를 위하여 통탄할 바가 아니냐, 이런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자, 이 기사의 내용은 뭘까요? 당연히 우리의 민족운동이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로 나뉘어서 서로 대립하고 비판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역량이 약화되는 결과를 꼬집은 기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해결책의 해결안으로 제기된 것이 바로 민족유일당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민족유일당 운동의 전개 배경입니다. 중국에서 말이죠. 제1차 국공합작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자, 국공합작은 민족주의 계열인 국민당과 사회주의 계열인 공산당이 합작을 한다는 얘기죠. 바로 중국에서 5.4 운동 이후에 반제국주의 운동, 특히 군벌을 몰아내기 위해서 국민당과 공산당이 합작을 하게 되는데, 그 결과 중국 각지에서 민족 유일당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민족의 목적을 위해서 이념을 떠나서 합쳐야 된다. 유일 하나의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촉성회가 조직됐고, 이것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자, 두 번째, 우리 60만세 운동 설명했잖아요. 그렇죠? 60만세 운동 준비 과정에서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의 연대가 모색되었다라고 했죠. 결국 이 60만세 운동이 또 민족유일당 운동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한편 사회주의 노선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자, 사회주의 계열은 일제 치안유지법에 의해서 가혹한 탄압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탄압에서 사회주의 운동을 정상적으로 전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좀 더 탄압을 덜 받는 민족주의 계열과의 연대를 모색하게 되는 것이죠. 그 첫 번째 단추가 바로 사회주의 단체인 정우회 선언이었습니다. 이 정우회는요, 바로 비타협적 민족주의 진영과 연대를 주장하게 됐다라는 얘기죠. 자, 비타협적 민족주의란 무엇일까? 자, 우리 민족주의 계열이 우리 타협적 민족주의 계열과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서 민족주의 계열 중에 일부가 일제와 협력하면서 자치운동을 전개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이를 비판한 세력, 즉 일제와 타협을 거부한 민족주의 세력을 우리는 비타협적 민족주의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들이 자치운동을 비판하면서 사회주의와 연대를 모색을 하게 됩니다. 자, 결과적으로 사회주의 계열에서는 좀 더 탄압을 피하기 위해서 민족주의 계열과 연대를 모색하고, 또 민족주의, 특히 그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이 바로 이 타협적인 노선을 비판하면서 사회주의 계열과 연대를 모색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민족유일당 운동이 전개됐고, 그 결과 신간회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1920년대 국내 민족운동의 흐름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운동 이후에 사회주의 이념이 들어오면서 우리는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우리 민족주의 계열 실력 양성운동 전개한다라고 얘기했죠. 경제적으로는 물산장려운동, 교육으로는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대표적입니다. 자, 이러한 운동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일부의 민족주의 계열들은 일제와 타협하게 되면서 자치운동을 전개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은 이제 이런 타협주의자들과 서로 대립을 하게 되는 거지. 자, 한편 사회주의 계열은 조선 공산당을 1925년에 창당을 합니다만 일제 탄압을 받게 되는 것이고, 자, 일제 탄압을 좀 더 벗어나기 위해서 사회주의 계열의 단체인 정우회가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과의 연대를 모색을 하게 되면서 그 결과로 1927년에 신간회가 결성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신간의 결성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신간의 창립과 활동입니다. 창립 1927년이고요. 자, 어떤 세력들이 결탁을 했다? 자,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진영이 결합했다. 자, 먼저 기억하도록 하고,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호응을 하게 되고 신간회에 가입을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전국적인 단체로 성장을 하게 되고 전국적인 지회가 조직되었습니다. 회원 수만 해도 2만여 명, 최대 4만 명 정도로 여겨지니까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대중적 민족운동 단체였습니다. 자, 이 신간회는요, 소작쟁의, 노동쟁의, 또 학생들이 전개한 동맹휴업, 그 다음에 만주의 독립군 지원하고요, 수재민 구호하고요, 이러한 활동을 전개했고, 특히 말이죠, 요거 꼭 기억을 해야 돼. 이 신간회는 광주 학생 항일운동, 우리 전 시간에 배웠잖아.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일어났을 때 신간회가 지원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것을 전국적인 항일운동으로 발전시켰다. 이것이 바로 신간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광주 학생 항일운동 당시에 진상조사단을 파견을 하고, 그렇으면 이제 이것을 우리 백성들에게 알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울에서 민중대회를 개최하고자 했습니다. 광주 학생 항일운동에 항의하는 이러한 민중대회를 개최했는데, 일제가 민중대회 개최 6시간 전에 이를 탄압을 하면서 이 신간의 지도부를 대거 체포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민중대회 사건이죠. 민중대회 사건으로 신간회는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자, 우리 신간회 결성 과정 속에서 신간회는 강령을 내세우게 되는데, 자, 신간회 강령 이것도 시험에 사료로 잘 나오니까 기억을 하도록 합시다. 자, 우리는 정치 경제적 각성을 촉진함. 우리는 단결을 공고히 함.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 민족주의 계열은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이죠. 자, 단결을 공고히 한다는 거 기억해야 될 것이고, 우리는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한다라고 얘기했죠. 자, 여기서 기회주의는 어떤 사람들을 말할까? 누구를 말할까? 기회주의? 바로 타협적 민족주의 계열을 말합니다. 자, 이 신간의 강령 잘 기억을 하도록 합시다. 자,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제 신간회가 다양한 활동을 전개합니다만 민중대회 사건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됐죠. 자, 그것이 신간회 해산까지 이어지는데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민중대회 사건으로 신간회 지도부가 대거 일제 체포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간회가 이제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새롭게 구성된 이 지도부가 바로 일제와 타협하려는 그런 노선을 취하게 됩니다. 즉, 일제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의 운동을 전개를 하려고 했고, 특히 그렇게 비판했던 자치론자들, 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의 연대도 모색하는 등 이러한 노선이 등장하게 되니까 이러한 지도부 노선에 가장 크게 반발한 것은 바로 사회주의 계열이었습니다. 자, 이 사회주의 계열이 아주 매우 강력하게 반발을 하게 됐고, 이럴 바에는 신간회를 해소하자 이런 주장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해소는 해체와 비슷한 의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조금 틀린데요. 자, 그런데 이 해소, 우리 신간에는 해소라고 해. 우리 발전적인 해체, 발전적인 방향으로의 해체를 우리는 해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봤는데 해소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이거는 신간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돼요. 자, 한편 이러한 그 사회주의 계열의 이러한 주장은 바로 당시에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흐름 변화와도 연관되는데 국제공산당에서 각 국가의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이 민족주의자들과 연대를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조선공산당, 즉 사회주의 계열에서도 이제 민족주의 계열과의 협동 전선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사회주의 진영의 해소 주장으로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간에는 1931년 해소가 됩니다. 자, 그 결과 사회주의 운동은 합법적인 활동 공간을 상실하게 되었고 우리 농민 노동운동에 대해서도 살펴봤듯이 1930년대 비합법적 투쟁, 혁명적 노동운동, 농민운동으로 바뀐다라고 얘기를 했고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에서는 조선학운동과 같은 문화학술 활동에 치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우리 민족유일당운동과 신간회에 대해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민족문화 수호운동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업 시간에 만나죠. 안녕.